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과 달리 흉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명리학에 있어서는 오행이 됐든 육친이 됐든 또한 신살이 됐든 다 동전의 양면처럼 길한 면도 있고 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흉살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으로만 살필 것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흉살이 또 길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흉살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양인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발전의 어떤 태과, 그러니까 발전이 너무 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럴 때도 있고요. 또 흉하게 표현을 한다면 왕한 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쳐서 나쁜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인의 구성을 보면은 양간에만 양인을 인정합니다. 물론 음일간의 경우에도 양인살을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제 강의에서 양인살은 양간, 다시 말해서 갑병무경림이라고 하는 양간 일주에 한해서 양인살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그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 수장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각 지지에다가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는 화토 공존이라고 해서 화토가 공존, 나란히 한다고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계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양인을 설명드리면서 걸록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갑목과 인이 나란히 하면은 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간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격구 용신론을 배우게 되면은 걸록격이라고 하는 내격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복습을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갑의 록은 인이에요. 을목의 록은 묘가 되고, 병화와 무토의 록은 사가 됩니다. 정화와 기토의 록은 오가 되고요. 경금의 록은 신이 되죠. 그 다음에 신금의 록은 유가 되고, 임수의 록은 해가 됩니다. 계수의 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인에 해당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상으로 보면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겁재의 작용도 원래 좀 사납지만 양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은 그 작용력이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갑목의 양인은 뭐가 되느냐?
한 칸씩 물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목의 양이는 묘가 되는 것입니다. 간목의 양이는 묘가 된다. 그러니까 간목의 겁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사전에 양간에 한해서 양인살 작용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간목이 양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견이 되는 게 인이고 양인이 되는 것이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치로 이 병화와 무토가 양간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병화 무토의 양인은 오가 됩니다. 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오 중에는 기토와 정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이때 병화의 양인은 요 정화가 되는 것이고 무토의 양인은 기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유가 양인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자가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인살 했을 때는 이렇게 양간의 경우는 겁재로서 모습을 분명하게 취하고 있고 그 양인들은 좌오묘유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음간의 경우, 음일간의 경우 양인도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나가는데요. 이때 을목은 진이 양인이 됩니다. 그런데 양인이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진에는 을, 개, 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이때 이 을목이 양인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육친상으로 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도 아니고 또 여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에 해당된다면 진은 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도 다르고 그 지장간 속에 비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일간의 양인은 약하다. 그렇게 양인살에 그러한 흉한 면이나 또는 길한 면의 작용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인살에 저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화와 무토는 오가 양인이라고 했으니까 정화와 기토는 이 미가 양인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미 중에도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비견 관계죠. 정화 입장에서는 여기 정화,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 그래서 음일간의 양인은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유가 양인이 된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겁재고. 그 다음에 신금의 경우는 술이 양인이 되는데요. 이 술 중에 신정무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작용이 약하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수의 경우는 자가 양인이죠. 그럼 계수의 경우는 축이 양인이 될 겁니다. 이 축 중에 계수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비견이에요. 그래서 음일간의 경우는 우리가 양인살을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양인살이라고 할 때 간목일간의 묘,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일간의 오, 경금일간의 유, 그 다음에 임수일주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인의 종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상 겁제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겁제라 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겁제가 원래 죄를 극해요. 극하는데 우리가 육친을 연결시키면은 남자의 경우 죄가 처가 됩니다. 아내가 되죠. 근데 그 죄를 극하는 정도가 겁죄보다 저는 배로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겁죄라고 할 때보다 양인이라고 할 때는 흉살의 작용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인을 얘기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요 무토의 경우입니다. 무토가 오화가 양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암장, 지장간 속에 기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여기 이 오 자체는 또 무토의 육친상으로 보면 인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의 경우는 인수의 작용도 반면에 한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흔히 우리가 이 양인은요, 칼이나 흉기 같은 데다가 비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살인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흉살로서의 양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만일에 의사라고 한다면 또는 군인이 지니고 있는 칼이라고 한다면 그 칼은 흉기가 아니라 적을 물리친다든지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양인살이라고 해도 오히려 필요한 존재로서의 길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인살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칼이나 무기를 지녔다 하면은 권력과도 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된다든지 군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장교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의사, 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양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양인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하는 일에 오히려 긍정적인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인사를 놓은 사람이 사주가 편벽되지 않고 어떤 그 중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열사도 나올 수 있고 또한 과거 같으면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양인의 기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인의 이제 그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 흉살이라고 해도 장점의 모습을 본다면 우선 내강위유해요.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강한 자존심, 강한 어떤 주장,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냉정하고 또한 사교성도 좋은 그런 면들도 있어서 우리가 남자가 이런 양인사를 놓고 있으면 남자답다, 한 일 하겠다, 그런 평가도 하게 됩니다. 또 건강도 좋고요. 잔병치레가 없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목숨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수성가하는 그런 면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흉살에다가 놓았다는 것은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양인살의 흉한 그러한 작용을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단점으로 보면은요, 이 양인살을 놓고 있는 사람은 속마음이 냉혹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타인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을 만들기 쉽고 충돌이 많습니다. 또 손윗사람이나 강한 자에게 얌전하게 복종하는 듯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한 성미가 까다로워서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물리적 그런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양인사를 할 때 요 인이 칼날인자지요. 그래서 이 칼날인자가 되다 보니까 살벌한 면도 있는 겁니다. 대개 일반인들의 경우 이 양인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포경술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칼로 인한 흉터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속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양인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주가 강하면서 평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평관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면회 가기 위해서는 뭐 정육점을 한다든지 또는 그 시신을 염하고 화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든지 해서 직업으로 면하는 길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신살은요, 신살 그 자체만으로 흉하다 길하다를 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흉살들의 경우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나 이러한 것들과 같이 함께 할 때 그 흉살들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흉살만으로 무조건 흉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양인살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사주에 양인살이 있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평범한 틀에서 벗어나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양인살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